그러면서 남들은 죄다 취업하는데 자기만 못했다며 그걸 부모님 탓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 돈 좀 있었어 봐. 내가 이러고 있어? 내 친구들 중에 노는 사람 나밖에 없어. 걔들은 취업 못해도 부모님들이 다 도와주시잖아. 부모님들이 놀지 말고 일이라도 하라고 카페도 차려주는데 나는 이게 뭐야? 어쩜 철없는 소리를 아무렇게 하는지 시누이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걸 저도 몇 번 들었었죠. 아버님도 오랫동안 기술 가지고 하시는 일 어려워서 고생이신데 자기는 아무것도 해본 적 없으면서 부모 도움 받아서 가게를 차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차라리 눈이라도 낮추면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이 아주 없지도 않은데 자기가 백수로 있는 게 전부 부모님 탓이라고 남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듣다 못한 남편이 몇 번 혼을 내기도 했지만 자기 오빠 말도 귓등으로 듣는 시누이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가게를 차리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 전 자식들 결혼자금까지 날려버리신 분이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시누이가 학원을 다닌다 하기에 자격증이라도 따려나 했더니 카페 차리겠다고 바리스타 학원을 다녔던 거죠. 나 치수랑 카페 차리게 돈 좀 줘. 또 장사를 한다고? 그러다 또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기계 놓고 커피 내려 파는 게 망할 일이 뭐가 있어. 이건 차리기만 하면 본전은 치니까 걱정하지 마. 커피 한 잔 내주고 3-4천 원씩 받는데 얼마나 좋아. 쉬운 장사라는 게 없을 텐데 쉽게 생각하시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버님에게 계속 졸라댔던 모양입니다. 아버님이나 남편이나 다들 하나같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시어머니 고집을 누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시아버지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카페를 차려주셨고 저희는 걱정하고 반신반의하며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물론 그마저도 잘 되지는 않았죠. 애초에 잘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으른 시누이가 열심히 일을 할 리도 없었고 들쑥날쑥 영업을 하면서 음료를 잘못 만드는 일이 허다했으니 어쩌겠어요. 거기다가 같이 일 돕겠다고 시누이와 함께 일하던 시어머니는 손님들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바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동네 장사는 진상들까지 참아가며 해야 하는데 도통 참을성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니 안 좋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결국 야심차게 열었던 카페는 반년 만에 접어야 했고 이번에도 시아버지가 내어주신 돈은 공중분해됐습니다. 카페는 목이 중요하다면서 권리금은 한참 비싸게 주고 들어가 놓고 나올 때는 망해서 나와서 반도 못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기계들도 중고로 되팔면 살 때 반의 반도 못 받고 헐값에 팔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도 손해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사고친 뒷수습은 아버님 몫이었죠. 그 돈도 겨우 만드셨을 텐데 이후로는 백수된 시누이와 시어머니 먹여 살리느라 더 고생을 하셔야 했으니까요. 아버님은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쉬지도 못하고 사셔야 했습니다. 그 사이 저희도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저희 부부는 빨리 돈을 모아서 전셋집을 벗어날 생각에 결혼을 하고도 임신은 꽤 뒤에 한 편이었죠. 대출을 잔뜩 껴서 집을 사고 결혼 3년 차에 임신을 했으니 그때 이미 제 나이가 30이 넘었었죠. 저희도 나름대로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욕심을 내며 늦장을 부렸네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30이 넘어 아이를 가져서 노산이라며 난리셨지만 정작 병원에 가보면 저보다 나이 많은 산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노산이라며 엄마가 늦게 임신하면 아이가 기형으로 나온다고 야단법석이셨죠. 당시에는 어머니가 또 괜히 그러신다고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정말로 저희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됐고 다 자라지 못하고 엄마 뱃속을 나오는 바람에 1년간 병원 신세를 지며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칠삭둥이로 저희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은 그럴 줄 알았다 였습니다.
물론 어머님도 할머니 된 입장에서 손자가 그렇게 된 게 무척 속상하고 힘드셨겠죠. 근데 누구보다 힘든 건 아이의 엄마인 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게, 너 이미 노산이라 일 그만두고 조심하라고 했더니 그 고집을 부리고 회사 다닌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애가 이렇게 된 게 다 네 탓이야. 애 하나 제대로 품지도 못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니? 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해? 제일 힘들 애들한테 그러지 말어.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당신이 맨날 며느리더러 오냐 오냐 하고 하니까 애가 내 말을 안 듣지. 그러게 진작 내 말 따라서 일찍 아이 가지고 일도 그만뒀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지 새끼 생각하는 건 눈꼽만큼도 없는 건지 고집 피우다가 아주 잘했다. 그날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인큐베이터에 보내 아이를 한 번 품에 안아보지 못한 채에 그런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옆에서 남편과 시아버님이 말리셔도 소용이 없었죠. 다른 말은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더라도 그 말은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네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미 충분히 괴롭고 힘들던 저였는데 말이에요. 덕분에 저는 아이가 그렇게 된 게 모두 제 책임인 양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도 아이가 병원에 있는데 내가 몸조리를 어떻게 하냐 싶어서 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때도 저를 챙겨주신 건 아버님이셨죠. 시어머님처럼 제 탓 한번 하질 않으시고 아이 낳고 미역국도 못 넘긴 제가 불쌍하다며 위로해 주시던 아버님이셨죠. 아가, 네 탓 아니다. 그러니까 괜히 자책하지 말고 힘을 내야지.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면 아이는 누가 책임지니? 우선 네가 잘 먹고 몸조리 잘 해야 애도 챙기는 거다. 아버님이야 늘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정말 그때만큼 위안이 되고 감사한 일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저보다는 애 걱정이 먼저셨고 남편은 저 대신 아이 상태 살피느라 저한테 관심을 쏟을 겨를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신 게 시아버지셨네요. 덕분에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난 저는 그 후 아이를 위해 회사까지 그만두고 오로지 아이를 챙기며 살게 됐습니다. 또래보다 약하고 심장이 안 좋은 탓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없었거든요. 당장은 수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보기로 했지만 그때까지는 늘 보호자가 아이의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확률은 아주 낮지만 잠깐 자리를 비우다가 아이 심장이 멈추거나 숨이 멈추는 일이 만에 하나라도 벌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아이 한번 봐주지 않으시면서 타박을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저와 아이를 많이 챙겨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시댁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결혼 10년 차에 아버님이 대형 사고를 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보증을 섰다고? 아니 식구들한테 말도 안 하고 누구 보증을 섰다는 거야? 그럼 그 가게를 통째로 넘기게 됐다는 거야? 거기 가게들만 해도 얼만데 그걸 날려먹어? 아버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분께 가게 담보로 보증을 서주셨는데 그 친구분이 빚을 갚지 못해 아버님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님이 몇십 년간 운영해오던 가게의 기계들이며 보증금까지 모두 넘어가게 됐죠. 아니 영석이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놈이 고아라서 일가 친척도 없고 도움 구할 곳이 나밖에 없잖아. 제주도 많은 놈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데 어렵다잖아. 대출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 꾸린다는데 어떡해? 그렇다고 보증을 서줘? 당신 미쳤어? 당신 일 그만두면 우리 다 죽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뭐 해먹고 살려고? 보증 서줄 때는 그런 걱정 안 했어? 당신은 친구가 더 중요해.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영석이가 해결한다고 그랬어. 영석이 좋은 놈인 거 당신도 알잖아. 지금 사정이 그래서 그런 거지 나 배신할 놈 아니야.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응? 내가 당신을 왜 기다려? 나 앞으로 당신이랑 같이 살 생각 없어. 그러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버려. 여보,
당신이 화 많이 난 건 알지만 나가라니. 집을 나가면 내가 어디 가서 살아? 내가 잘못했어. 조금 이해 좀 해줘. 응? 이해를 해달라고? 그걸 왜 내가 이해를 해야 해? 어딜 가든 당신 사정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이혼이라고? 아니,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을 날렸어, 전 재산을 날렸어. 내 가게 담보로 잡은 것 가지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먼저 말 안 하고 사고 친 건 당신이야.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사니까 이혼해. 시아버지가 가게를 접으시며 쫄딱 망하자 어머님은 아버님께 이혼을 하자며 아버님을 맨몸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님이 갈 곳 없이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집에 계시는 동안에도 눈치 보느라 식사를 못 하셨는지 쫄쫄 굶은 채로 말이죠. 아가, 나 그 국밥 한 그릇만 사다오. 아버님, 정말 쫓겨나신 거예요? 어머님이 문 안 열어주신대요? 집 앞에 계속 서 있어 보고 전화도 해봤는데 소용없더라고. 심지어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어서 내가 정말 기력이 없어서 말이다. 미안한데 밥만 먹고 갈 테니까 밥 좀 사주련. 저는 그런 아버님께 급히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마침 아이 해주려고 사둔 불고기거리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이제 겨우 5살 돼서 아직 어린아이는 할아버지가 집에 오셨다고 좋아만 하는데 아버님은 웬일로 어린 손주 재롱에도 웃지를 못하셨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어떤 마음일지 저도 잘 알았어요. 그동안 가족들 위해 희생만 해오셨던 분이 친구분 믿고 도와주고 싶으셨는데 일이 이렇게 돼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하셨겠죠. 잘못은 했으니 말도 못하고 친구를 원망도 못하고 저는 그런 아버님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시어머니야 그렇게 화를 내신다고 해도 저는 아버님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 편이라 그런지 쫓아낸 시어머니가 너무하다 싶었어요. 정작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도 말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이 아무리 큰일이어도 가족끼리 화합해서 넘어가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는 누구보다 아버님을 이해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죠. 그런데 돈 못 벌어오는 가장은 필요 없다면서 쫓아내고 이혼 얘기까지 하시다니 시어머니가 너무하다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아버님,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지내세요. 준성이 방 비워드릴게요. 아유, 아니다. 나 밥만 먹고 갈 거야. 나도 갈 곳이 있다. 어디 가시게요? 어디 뭐 친구분 댁에서라도 지내시게요? 아들 집 두고 불편하게 뭐하러 그러세요? 아니, 내가 여기서 지낸다는 거 알면 네 시엄마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찾아와서 괜히 난동이라도 부리면 어떡하냐? 어머님 몰래 계시면 되죠. 제가 모른 척하고 있을 테니까 그냥 여기 계세요. 아버님 다른 데서 고생하시는 꼴 저희 못 봐요. 그리고 아버님 계시면 준성이도 좋아할 텐데 당분간 일도 못 하시니 저랑 준성이 도와주세요. 저는 어린 손자 돌봐달라는 핑계로 시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이 갈 곳이 있다고 해봐야 어디 쉼터나 찜질방 정도일 텐데 어딜 가서 눈칫밥 드시는 게 싫었거든요. 제가 손자 핑계까지 대면서 끈질기게 붙잡자 아버님은 마지못해 그러기로 하셨습니다. 아이도 할아버지와 지내는 걸 좋아하고 남편도 아버님 걱정이 많았는지 다행이라 그러고 저도 이렇게나마 아버님께 은혜를 갚으려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비밀로 하면 걱정 없겠다 싶었는데 눈치가 워낙 빠른 시어머니가 어느 날 불시에 집에 들이닥치시더라고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왜? 내가 오면 안 될 곳이라도 왔니? 집에 있었으면 빨리 문을 열 것이지 왜 이리 오래 걸렸어? 아, 제가 화장실에 있느라 소리를 못 들어서요. 그래? 뭐 그럼 집에 너 혼자 있니? 아니요, 준성이도 있죠. 준성이 지금 낮잠 자고 있어요. 설마 너희 시아버지 여기 있는 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왜 저희 집에 계세요? 그날 이후로 저희들이랑도 연락이 안 되는데요. 어머님은 연락되세요? 이 양반이 어디 갈 곳이 없는데 말이야. 여기 아니면 대체 어딜 간 거야?
혹시 모르니까 방 좀 뒤져봐도 되겠지? 어머니, 여긴 정말 안 오셨다니까요. 오셨으면 제가 말씀드렸겠죠.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저희 집에 계시는지 확인을 하겠다며 화장실이며 안방이며 심지어 낮잠 자고 있는 손자의 방까지 벌컥 열어 뒤져보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하신지 자는 아이를 옆에 두고 아이 옷장까지 열어보시더라고요. 아버님을 베란다 보일러실에 숨겨둔 저는 혹시 들킬까 싶어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은 시아버지를 찾지 못하셨고 화가 나셨는지 제게 엄포를 놓고 돌아가셨죠. 너 혹시나 그 인간 숨겨주거나 도와주면 가만 안 둔다? 니들까지 이혼시킬 거야. 알았어? 예, 그럼요. 아버님 연락 오면 꼭 말씀드릴게요. 아우, 진짜 이 인간은 대체 어디 숨어서 안 나오는 거야? 이혼을 하던가 인감을 내놓던가 해야지. 그 인간 없을 때 집 처리해버리려고 그랬더니 도와주질 않네. 아빠는 진짜 끝까지 도움이 안 된다. 가족들 배신하고 친구 도왔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사람을 끝까지 고생시키네? 낳아주면 그만인가? 평생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제는 돈도 못 벌어오고 우리 아빠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아가씨, 그래도 아버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이 그동안 가족들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데요. 지수 말이 뭐 틀렸니? 가족들 팽개치고 친구 보증이나 서준 인간이 욕먹어도 싼 거지? 얘 말 맞다나. 지가 능력이 있었으면 그깟 보증이 대수야? 별체주도 없는 인간이 손기술로 먹고 살아보겠다고 한평생 기름밥만 먹더니 이제는 그마저 친구 도와준다고 말아먹었으니 어쩔 거야? 말년에 누굴 고생시키려고 그 돈을 날려? 아무튼 너 지금도 네 시아버지 편드는 거 보니 의심스러운데 네가 그 인간 도와주는 걸 보이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혹시나 그 인간 도와주려거든 우리 집에 생활비나 보태라. 네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 모녀만 고생인 거 안 보이냐? 참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동안 시아버지가 뭘 얼마나 못했다고 이런 실수 한 번으로 사람을 매도하는지, 자식과 아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나 싶었죠. 그런 얘기를 제발 아버님이 안 들으셨기를 바랬는데 결국 아버님도 들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그래도 가족들 위해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못난 놈이었어. 나 같은 건 돈 못 벌어오면 필요도 없는 놈인 거지. 아버님, 아가씨랑 어머님도 화가 나셔서 그러셨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이 뭐고 마누라가 뭔지 내가 위안받을 곳이 너밖에 없구나. 처자식한테 외면당하고 며느리에게 의지하시는 아버님은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신 듯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님께 아무 말도 해드릴 수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아버님이 언젠가부터 다시 일을 다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가, 나 오늘부터 일 나가려고 한다. 이 친구놈이 공사장에 일자리 있다고 불러줬거든. 예? 아버님 설마 공사일 하시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저희 있는데 뭐하러 그러세요? 괜히 그런 일 하다가 몸이라도 다치시면 어쩌려고요? 무거운 거 들거나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옆에서 보조하고 도와주는 일이래. 그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이제 곧 칠순을 바라보시는 나이에 공사장 막노동을 하시겠다니 저는 당연히 말렸죠. 그러다 혹시 다치기라도 하실까 걱정이었거든요. 아버님이야 얹혀 사신다 생각하시니까 마음 불편하실 건 알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제발 편히 계셨으면 했어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기대시는 게 싫으신 아버님은 기어이 고집을 부리며 일을 다니셨고 저는 그런 아버님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말리지를 못했죠. 그냥 두자. 아버지도 평생 일하시던 분이 집에만 계시는 게 답답하시겠지. 그래도 오전에 갔다가 오시니까 그 정도면 문제 없지 않을까? 다행히 시아버지가 저희 아들 돌봐주신다고 일찍 나갔다가 일찍 돌아오셔서 저도 큰 걱정은 덜었지만 그래도 그 고된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셔야 하나 싶어서 저는 마음이 좋진 못했습니다. 공업사 운영하실 때는 그래도 자기 가게 꾸리시느라 마음만은 편하셨을 텐데 늦은 연세에 남들과 섞여 일하는 게 힘드시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아버님은 1년 가까이 저희 집에서 지내셨어요.
그리고 딱 1년 만에야 아버님이 보증을 서주셨던 친구분으로부터 기쁜 연락이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말대로 배신을 하실 분은 아니셨던지 그 친구분이 다시 사업을 일으키셨더라고요. 덕분에 아버님이 피해보신 돈도 다 갚아주시고 아버님이 접으셨던 공업사도 다시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마음고생시켜서 미안하다며 무려 5억 원의 수익금까지 받게 되셨어요. 아버님,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이제 가게 다시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게다가 5억이라니 이렇게 수익금까지 나눠주시고 정말 고마운 친구분이시네요. 내가 그놈이 다시 일어설 줄 알았어. 절대 배신할 놈은 아니거든. 그러게요. 세상에, 저 이렇게 많은 돈 처음 봐요. 아가, 이 돈 내가 너 주마. 그동안 나 도와준 보답이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갑자기 친구분께 받은 5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제게 내미셨습니다. 저는 얼떨떨해서 무슨 말인가 싶었죠. 아니에요, 아버님. 이건 아버님이 쓰셔야죠. 가져가셔서 어머님한테 생색도 내셔야 하잖아요. 아니야, 이 돈은 너한테 주고 싶구나. 어차피 나한테는 없던 돈이었고 나는 가게만 다시 열면 되잖니. 그리고 네 시애미한테 생색낼 필요 없어. 나 그 사람이랑 이혼할 생각이다. 진작 마음 먹었었던 일이야. 집 하나 있는 거 그 사람 주면 지수랑 둘이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 정도면 나도 내 도리 다 한 거고, 그리고 나는 가게 다시 열면 거기서 먹고 지내면 되니까 이제라도 갈라서련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혼만큼은 안 하실 거라 생각한 아버님이 이혼을 결심하셨다니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러면 더더욱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아버님은 끝까지 제게 통장을 밀어주셨습니다. 너 이걸로 가게라도 차려봐라. 사실 장사는 너같이 야무진 애가 해야 하는 건데 말이야. 그리고 가게 운영하면 네가 가게에서 준성이 데리고 있기도 좋을 텐데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잘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전부터 권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내가 돈이 없었잖니. 그러니까 이 돈으로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 말에 솔직히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픈 아이 두고 복직을 하기 어려워 고민이었는데 자영업을 하면 적어도 아이를 챙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아픈 아이 챙기느라 간식까지 일일이 만들어 먹이며 솜씨 좋다는 소리를 듣던 저는 결국 아버님의 말씀처럼 가게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대신 아버님 이혼하시고 저희랑 같이 지내세요. 그러시면 저도 이 돈 받을게요. 그럼 나야 고맙지만 내가 끝까지 니들한테 기대기만 해서 될지 모르겠구나. 자꾸 그런 말씀 마시고요. 제가 바래서 그래요. 여태 아버님 덕분에 저도 한숨 돌리고 살았는데 저 이제 아버님 없으면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저는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디저트 가게를 차리고 살던 집을 팔고 남은 돈을 더해 아버님과 함께 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정답게 좁게 살아도 되기는 하지만 시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게 되는 마당에 저희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좋은 꼴 못 봤던 사이였기에 아버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그 집 식구들을 볼 일은 없으니까요. 남편도 제 생각에 동의하며 저희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 사이 아버님은 시어머니와 합의 이혼을 하셨고 집을 전부 넘긴다는 조건에 시어머니는 별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저희와 같이 이사를 떠나시면서 저희도 시어머니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죠. 저희들이 연락이 없자 남편에게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를 않으면 그만이라 별 소용은 없었네요. 저희 살던 집에도 찾아가셨는지 경비 아저씨에게 연락이 왔는데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하고 말았네요. 그 후 저희는 아버님까지 내 식구가 되어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은 여전히 정정하게 공업사 일을 하시고 저희 아들도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요즘은 태권도도 다니고 있네요. 그리고 저나 남편도 각자 일하며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